네, 이번 시간에는 슈도모나스 에루기노사와 아시네토박터 바움마니의 동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슈도모나스 에루기노사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교과서, 실험 교과서 32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32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학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슈도모나스의 일반적인 성상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 질병명을 열거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슈도모나스에 속하는 주요 균종 2가지 이상 열거한다. 그리고 슈도모나스 에루기노사를 분리동정한다. 그리고 색소로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장내세균과의 생화학적 감별점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슈도모나스 에루기노사를 동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이 그림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람 음성 막대균 중에서 글루코스를 옥시데이션 하면서 옥시다제가 양성인 세균입니다. 이게 바로 슈도모나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세균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이 시간에는 슈도모나스 에루기노사의 동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검체를 BEP하고 마콩키에 접종을 하였는데 이렇게 그림과 같이 BEP에서는 용혈을 일으키면서 저렇게 금속성 광택의 큰 콜로니를 보인다. 거칠거칠한 큰 콜로니를 보인다. 그리고 마콩키아가에서는 색소를 초록색 색소를 생성하거나 저렇게 뮤코이드한 콜로니가 보이면서, 그리고 BEP에서 특히 그렇겠죠. 그 포도향기와 같은 향기가 난다. 그러면 이거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보고 우리가 이게 슈도모나스다 라고 판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초로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바로 옥시다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옥시다제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이것은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90% 이상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 녹농균이라고 하는데요. 왜 녹농균이라고 했을까요? 자, 녹농균, 녹색의 농이 있는 균이다.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에 감염이 되어 만약에 고름이 나오면 그 고름 색깔이 녹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녹농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는요, 자, 병원 환경에 존재하다가 원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고요. 그리고 화성 환자, 그리고 창상 감염, 요로 감염 등등 지금 일으키지 않는 감염이 없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곳에서 감염을 일으키고요. 호흡기 감염도 일으키기 때문에 객담에서도 많이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외과 수술 후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눈도 감염이 되고 골수염도 일으키고 폐혈증 아시죠? 네,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균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 녹농균이 무서운 이유는 항생제 내성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 특히 병원 환경에서 만약에 감염이 되어진다면, 병원 환경이 원래 항생제를 많이 다루는 곳이잖아요. 다른 환자들한테서 만약에 이렇게 어떤 다른 환자한테 의료진의 손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항생제에 노출된 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 환경에서 만약에 원내 감염이 이루어진다면 대개는 이렇게 MRPA라는 항생제 내성균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MRPA는 뭐냐면 멀티드럭 레시스턴스한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라 그래서요. 대부분의 항균제에 듣지 않는 세균입니다. 그리고 MRPA나 MRAB나 MRSA나 이런 내성균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슈도모나스에는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나 푸티다, 세파시아 등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어떤 경우에 슈도모나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느냐? BEP에서 금속성 광택을 나타내면서 용유를 일으켰다. 그리고 마컨키에서 초록색 내지는 점액성 진락을 보인다. 혹은 포도향기가 난다. 그리고 옥시다이즈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더라. 자, 그런데 이제 생화학적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요, 맨 처음 해볼 수 있는 게 TSI 반응이겠죠.
여기 그림 TSI 페이지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KK 반응을 일으킨 슈도모나스 에오르기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도모나스 에오르기노사는 대부분 마콩에서 증식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BAP에서만 자랄 때도 있습니다. 자, 옥시다제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옥시다제 테스트 너무 많이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도대체 옥시다제가 뭐냐? 자, 옥시다제라는 거는요, 옥시데이션, 글루코스를 산화시키는 효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옥시다제 테스트를 할 때 떨어뜨리는 시약이 테트라메틸 파라페닐렌 디아민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이 시약과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세균 세포벽에 있는 사이토크롬 옥시다제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인도페놀을 생성하게 돼요. 근데 이 인도페놀이 퍼플 컬러라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라색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면 인도페놀을 생성해서 옥시다제 양성세균이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간제법을 이용해서 필터 페이퍼에다가 균을 묻혀가지고 시약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대개 이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저희 병원에서도 이 간제법을 활용해서 옥시다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OF 테스트입니다. 네, 이거 이론 시간에 보여드렸죠. 제가 깜짝 퀴즈도 내드렸죠. 이 셋 중에 슈도모나스 에오르기노사가 뭐였습니까? A, B, C 중에요. 답은 B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미네랄 오일을 떨어뜨려서 산소를 차단하게 되면 옥시데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시네토박터 균속의 동정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NFB 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겠죠. 주로 임상검체에서 분리되는 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중에 독성이 강한 균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GNFB 세균이 임상검체에서 분리 확률이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슈도모나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아시네토박터예요. 그래서 이번 실험 시간에는요, 슈도모나스와 아시네토박터 균속의 동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순서로 배우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슈도모나스 에오르기노사에 이어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는 어떤 감염을 일으킬까요?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그냥 일반 세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병원 환경에 존재하면서 원내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병원 환경에서 원내 감염을 일으키는 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병원 환경에서 일으키는 원내 감염은 주로 항생제 내성균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고 아주 중요한 거겠죠. 자, 슈도모나스 에오르기노사와 함께 주요한 원내 감염균으로 관리 대상 균입니다. 이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는요, 슈도모나스 에오르기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들 주로 MRAB라 그래서 멀티드러그 레시스턴스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를 MRAB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MRPA와 MRAB와 그리고 MRSA와 VRE, VRSA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주로 폐렴이나 수막염, 신내막염, 그리고 폐혈증을 일으키고요. 뇌농양을 일으키고 요로감염 일으키고 복강내 농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검체에서 퍼스나 스페툼이나 플루이드 이런 복수 이런 다양한 검체에서 분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는요, 특징적으로 저 콜로니를 보시면은요, 저는 이걸 인디안 핑크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핑크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둡잖아요. 그래서 요런 색깔의 콜로니를 마콩케 아가에서 보인다 그러면 이거 아시네토네 라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네토박터도요, 바우마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로피균도 있고 헤몰라이티쿠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콜로니 색깔만 보고는 이게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가 되려면 일단 옥시다제가 음성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성이 음성입니다. 그리고 BP상에서는 용혈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람 염색을 해보면 지금 이것 때문에 쌍알균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모락셀라 카타알리스와 감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이론 시간에. 근데 이제 모락셀라 카타알리스와 감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옥시다제 양성이라는 거, 그리고 페니실린의 감수성이라는 거죠.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는요 이렇게 내성균이에요. 원래 페니실린의 내성인데 만약에 이러한 그람 염색을 나타내는 균이 페니실린의 감수성이다, 그리고 옥시다제가 양성이다 그러면 모락셀라 카타알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SI 반응은요, 여러분들 교과서 343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은요, 네, 그림 24-5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1번 맨 앞에 꽂혀져 있는 TSI 반응 보시면은요, 이것 또한 KK가 되겠죠? 이것만 보고는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산지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옥시다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너무도 중요한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옥시다제는 양성이고 바우마니는 음성이고, 운동성은 슈도모나스는 운동성이 양성이고 아시네토박터는 운동성이 음성이고,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는 그람 음성 막대균이고, 바우마니는 아시네토박터는 짧은 막대균 또는 쌍알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는요 피오시아닌 색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고 또 포도향기와 같은 향기가 나요. 지금 사실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를 감별할 수 있는 감별점은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 둘은 옥시다제부터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감별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GNFB 균 중에 대표적으로 옥시다제 양성인 대표균이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고요. GNFB 균 중에서 옥시다제가 음성인 대표가 바로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입니다. 이 두 가지 균이 가장 많이 검출이 되고, 그리고 국가고시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균의 특징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요 정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공부량이 많지 않아요. 제가 교과서에 있는 거를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고시에 합격할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근데 이제 사실은 교과서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양이 많고 방대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충분히 잘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더 이렇게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질문이 있거나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을 해서 별로 이렇게 그 미생물에 목숨을 걸지 목숨 걸고 다 미생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수업량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국가고시에 꼭 출제될 만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제가 절대 여러분들한테 많은 양을 수업하고 있지 않아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GNFB는 옥시다제 양성과 음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주로 옥시다제 양성균이 많고요. 그리고 옥시다제 양성균 중에서는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세균과 탄수화물을 비분해하는 세균이 있는데, 옥시다제 양성이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대표 세균이 바로 슈도모나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분해하지 않는 세균은 알칼리지네스를 대표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NFB 균 중에서 옥시다제가 음성인 균은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스텐도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라는 균하고요. 아시네토박터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아시네토박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NFB의 실험에 관하여서 두 가지 세균, 슈도모나스 에우르기노사와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 두 가지 세균을 중심으로 동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비대면으로 실험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요 영상을 두 번을 시청하시면서 요번 실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